참견하지 마. 내 일이나 신경 써. 이런 일에 휘말릴 줄 몰랐어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지만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62. 저는 아파트 미화원으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미화원이 어떻게 카페를 열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작은 꿈을 이룬 거죠. 강남 한복판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리한 제 카페는 나름 인기가 좋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들르는 주민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모이는 엄마들, 그리고 저녁에 산책하며 들르는 노부부들까지. 제가 미화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때는 제가 복도를 쓸고 있으면 인사만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순자 씨 커피가 프랜차이즈보다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편안해서 좋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존중해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 부장이라는 사람은 달라요. 최 부장은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동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키가 크고 항상 고급 정장을 입고 다니죠.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 최 부장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일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장입니다. 그때 최 부장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죠. 아, 그렇구나. 미화원이 사장이 됐네. 그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온갖 무시를 견뎌온 사람이에요. 웃으며 넘겼죠. 네, 꿈을 이룬 셈이죠. 어떤 커피 드릴까요? 그날 이후로 최 부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항상 뭔가 트집을 잡았어요. 이거 너무 쓰네. 물이 미지근한데? 컵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날 최 부장은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줌마, 원래 미화원이었잖아. 커피 한 잔은 공짜로 줘야 하는 거 아냐? 그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부장님, 저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요. 5,000원입니다. 최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잔돈은 됐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흘린 땀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나 봅니다. 여전히 저는 그저 미화원 아줌마일 뿐이죠. 다음 날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미화원으로 일할 때부터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던 분이에요. 순자 씨, 어제 최 부장이 한 말 들었어요. 정말 기분 나빴겠네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평생 그런 말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 요즘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봐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요? 네, 아파트 주민들 몇몇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다닌대요. 뭐 강남에 땅이 있다나.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그날 이후로 최 부장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오면 항상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가끔은 누군가와 만나 서류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는 한 실장이라는 마른 체형의 남자가 있었죠. 어느 날 최 부장이 한 실장과 함께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최 부장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자리에 앉아 한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투자자 몇 명 더 모았어. 다들 현금으로 가져오더라고. 한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계좌는 준비해뒀고요. 이번 주말에 송금하면 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부자들의 투자 이야기려니 했죠.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최 부장은 그제야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카페 얼마면 팔겠어?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최 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든 건 가격에 달렸지. 생각해봐. 미화원 출신이 평생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카페는 제 인생의 꿈이에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최 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최 부장의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30년간 아파트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 위협에 물러설 순 없었죠. 내 카페는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최 부장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최 부장의 제안을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고 커피 원두를 갈고 있는데 유리문 너머로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명함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 박정호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더니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이 지역이 곧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투자하려는 분이 계셔서요. 혹시 매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순간 최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최 부장님이 보내신 건가요? 박정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불안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카페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난 후 카페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손님들은 아무 문제 없이 마셨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드릴게요. 새 커피를 내려드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여전히 이상해요. 여기 위생관리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의 커피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땀이 났어요. 저희는 매일 기계를 청소하고 원두도 신선한 것만 사용합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더니 일어났어요.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위생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아파트 단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단골이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죠. 김 여사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자 씨, 가게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30년 청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위생을 소홀히 하겠어요? 김 여사는 믿어주는 눈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5명밖에 오지 않았죠. 카페를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제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카페 앞에 최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최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네.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최 부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부동산 시세 올랐어. 이런 자리 비싸다고. 그냥 내가 좋은 값 쳐줄 때 파는 게 나을걸.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 이상한 클레임 소문. 모두 최 부장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카페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최 부장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고집세네. 하지만 곧 마음이 바뀔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비위생적인 카페 주의보라는 글이 붙었고 누군가 보건소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와서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버렸죠.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감하기 위해 정리하고 있는데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 부장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연대요. 강남에 땅을 사서 큰 수익을 낸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나 받는데요? 최소 5천만 원부터래요. 이미 몇몇 주민들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 부장이 정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미화원 생활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부자들의 대화, 아파트 관리실의 비리, 입주민들의 비밀까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저에게 말했어요. 최 부장에게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카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최 부장의 정체를 밝혀야겠다고요. 만약 그가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면 그걸 알려야 했습니다. 미화원 시절 저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사기를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최 부장이 한 번씩 오후에 카페에 들러 통화를 하곤 했었죠. 만약에 오늘 그가 온다면 그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예상대로 최 부장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저는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한 실장, 어떻게 돼가? 투자금 얼마나 모였어? 잠시 침묵 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계좌 정리하고. 아, 그리고 그 카페. 아직도 안 팔겠다고 버티는데 좀 더 압박해봐.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최 부장은 분명 저를 압박하기 위해 누군가를 시켰던 겁니다. 전화를 끄는 최 부장은 저를 발견하고 표정을 굳혔어요. 뭐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있었어요. 최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카페 파는 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팔 생각 없습니다. 최 부장은 코웃음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최 부장은 단순히 제 카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 씨였습니다. 이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제가 미화원으로 일할 때부터 알던 분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 부장이 당신 카페에 문제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경비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한 실장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당신 카페를 망하게 해서 헐값에 사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예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씨.
그리고 당신 카페 뒤쪽 땅에 뭘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최 부장이 한다는 부동산 투자 뭔가 수상해요. 내 친구가 옛날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대충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최 부장은 단순한 갑질러가 아니라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 부장 같은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내 가게를 위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최 부장의 정체를 밝혀내고 제 카페도 지키고 주민들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미화원 시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이제 그 교훈을 다른 방식으로 실천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 부장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커피 기계를 청소하고 원두를 갈면서도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고민했어요. 미화원 시절,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화했고, 그래서 많은 비밀을 들을 수 있었죠. 이제 그 투명 인간의 능력을 활용할 때였습니다. 오전 10시, 김 여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순자 씨,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김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최 부장의 부동산 투자에 3천만 원을 넣으려고 해요. 저는 반대했는데 남편은 확실한 수익이라며 듣지 않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투자하기로 했대요? 이번 주말에 설명회가 있대요. 그때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을 입금한대요. 저는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최 부장에 대해 조금 수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분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건 위험했지요. 그냥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요. 조금만 더 알아보시라고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최 부장을 더 면밀히 관찰해야겠다고요. 오늘도 오후 2시쯤 최 부장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한 실장과 함께였어요.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에 투자자 명단이에요. 총 15명, 투자금 합계 8억입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잘 진행되고 있군. 한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번에는 언제 빠져나갑니까? 계약금 받고 2달 후. 그때쯤이면 충분히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빠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들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커피 리필해 주세요. 최 부장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커피를 리필해 주는 동안 그들은 서류를 접었어요. 더 이상 중요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카페를 나가면서 최 부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여기서 열면 어떨까? 당신 카페에도 좋을 텐데.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언제요? 토요일 오후 3시. 사람들 20명 정도 올 거야.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최 부장은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거절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들이 나간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면 최 부장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최 부장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상대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투자금 잘 모으고 있지. 20억 넘어가면 바로 튄다. 경찰, 걱정 마, 다 막아놨어. 관리소장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최 부장은 투자를 가장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관리소장도 공범이었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최 부장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 오자마자 테이블 밑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최 부장이 항상 앉는 자리였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최 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여사가 급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왔어요. 순자 씨, 남편이 내일 계약금을 입금한대요. 어제 말씀하신 수상한 점이 뭐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김 여사님, 제가 어제 최 부장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투자금을 받고 튀겠다고 했어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요? 증거가 있나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말 설명회에서 녹음할 계획이에요.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넣었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주민들에게 경고해야겠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게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최 부장의 부동산 투자를 조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투자에 돈을 넣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한 실장이었어요. 이순자 씨, 이런 밤에 어디 다녀오세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고 왔어요. 한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공지요? 그냥 카페 영업시간 변경 안내요. 한 실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군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한 실장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경고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 오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누군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참견하지 마. 내일이나 신경 써.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최 부장은 위험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게시판 글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이미 투자금을 넣은 사람도 있었고 투자를 고민하던 사람도 있었죠. 정말 사기인가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최 부장의 대화를 들었을 때 그들은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부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부자 걱정을 왜 해? 그 말,